1970년대 어린이의 공포. 하늘에서 떨어진 종이 한 장. 여러분 혹시 삐라 기억나시나요? 지금은 뉴스에서도 보기 힘들지만 1970년대엔 진짜 하늘에서 종이가 떨어졌습니다. 그건 종이가 아니라 공포였어요. 1973년 가을 충청북도 괴산의 작은 마을. 초등학교 3학년 김동수 군, 그러니까 지금의 60대 중반 되신 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날도 평범한 등굣길이었어요. 아침 7시 반, 서리가 내린 시골길을 걸어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종이가 펄럭펄럭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뭐야? 동수는 친구 철수와 함께 멈춰 섰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종이들이 마치 눈처럼 흩날렸거든요. 아이들은 신기해서 하나둘씩 주워보기 시작했습니다. 우와, 신기하다. 하늘에서 종이가 떨어져. 동수가 주운 종이를 펼쳐보니 이상한 글씨와 낯선 얼굴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한글도 있고 한자도 있는데 3학년이 읽기에는 너무 어려운 내용이었죠. 이거 뭔 말인지 모르겠네. 철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신기한 마음에 각자 한 장씩 주머니에 넣고 학교로 향했습니다. 혹시 선생님이 설명해 주실까 하는 마음이었거든요. 학교에 도착해서 교실에 들어가자마자 동수는 선생님에게 종이를 보여드렸습니다. 선생님, 이거 하늘에서 떨어진 종이인데 뭐라고 써있는지 읽어주세요. 그 순간 젊은 여선생님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습니다. 어디서 주웠다고? 등굣길에 하늘에서 떨어져서 주웠어요. 선생님은 종이를 받아보더니 급히 교무실로 뛰어가셨습니다. 아이들은 무슨 일인지 몰라서 멍하니 앉아 있었죠. 10분 후 교장 선생님이 험한 표정으로 교실에 들어오셨습니다. 다른 학생들 중에 이런 종이 주운 사람 있나? 몇 명의 아이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철수도 그 중 하나였고요. 모두 가져와라. 지금 당장. 아이들은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종이를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교장 선생님의 표정이 점점 더 심각해졌어요. 이거 큰일 났다. 그때까지도 아이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냥 신기한 종이를 주웠을 뿐인데 왜 어른들이 이렇게 난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30분 후 경찰이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제복을 입은 경찰관 2명이 교실에 들어오는 모습을 본 아이들은 완전히 겁에 질렸어요. 종이 주운 학생들 나와봐라. 동수와 철수 그리고 다른 아이들 5명이 떨리는 다리로 앞으로 나갔습니다. 이거 어디서 주웠냐? 하늘에서 떨어져서. 왜 가져왔냐? 신기해서요. 경찰관들은 아이들을 하나하나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아이들에게는 아무런 악의가 없었지만 그 시대에는 북한의 선전물을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었거든요. 너희들 이게 뭔지 아냐? 모르겠어요. 이건 나쁜 사람들이 만든 거야. 절대로 이런 거 주우면 안 되는 거야. 경찰관은 아이들에게 엄하게 말했지만 다행히 어린 나이를 고려해서 심하게 꾸짖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것을 주우면 안 된다고 단단히 당부했어요. 학교가 끝나고 집에 돌아간 동수는 부모님에게 혼이 났습니다. 쓸데없는 거 함부로 줍지 마.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어떻게 될 뻔했는지 알아? 죄송해요. 그냥 신기해서. 신기해서? 그런 거 절대로 만지면 안 되는 거야. 그날 저녁 동네 어른들이 모여서 수근수근 이야기하는 모습을 본 동수는 자신이 정말 큰 일을 저질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동수에게 삐라는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하늘에서 종이가 떨어지는 걸 보면 무조건 피했고 혹시라도 바람에 날린 종이가 있으면 절대로 만지지 않았어요. 마을 어른들도 아이들에게 계속 주의를 주었습니다. 너희들 길에서 이상한 종이 보면 절대로 만지지 마라. 그거 만지면 경찰서 간다. 아이들은 그 말을 듣고 정말 무서워했어요. 종이 한 장이 그렇게 무서울 줄은 몰랐거든요. 몇 개월 후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옆 마을에서 어른이 삐라를 주웠다가 정말로 잡혀간 일이 있었어요. 그 소식을 들은 동수는 더욱 무서워졌습니다. 진짜로 잡혀가는구나. 그 시절에는 정말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풍선을 이용해 남쪽으로 날려보낸 선전물들이 곳곳에 떨어졌고 그것을 주웠다가 신고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었거든요. 동수네 마을에서도 그 이후로 몇 번 더 삐라가 떨어졌지만 이제는 아무도 만지지 않았습니다. 어른들이 발견하면 바로 경찰서에 신고했고 아이들은 아예 가까이 가지도 않았어요. 학교에서도 삐라에 대한 교육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상한 종이를 발견하면 절대로 만지지 말고 어른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선생님은 칠판에 그림까지 그려가며 설명해 주셨어요.
하지만 아이들에게는 여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었죠. 시간이 흘러 동수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비로소 그때 자신이 주었던 종이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역사 시간의 분단 상황에 대해 배우면서 삐라의 의미를 이해하게 된 거죠. 아, 그때 그게 그런 거였구나. 이제 이해는 했지만 여전히 그날의 공포는 잊을 수 없었습니다. 어린 마음에 새겨진 두려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거든요. 성인이 된 후에도 동수는 가끔 그날을 떠올립니다. 순수한 호기심으로 주운 종이 한 장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하죠. 지금 생각해보면 참 웃기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네요. 그때는 정말 순진했으니까요. 동수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그 시대의 분위기가 얼마나 팽팽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이들조차 정치적 상황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거죠. 하지만 지금은 어떨까요? 하늘에서 종이가 아닌 스마트폰에서 쏟아지는 정보들이 우리 마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 음식만 먹으면 치매가 예방된다. 이 주스 한 잔이면 뇌세포가 재생된다. 이걸 보면 혈관이 싹 뚫린다. 그 정보들 정말 진짜일까요? 그땐 종이 한 장이 우리의 두려움과 오해를 불렀고 지금은 알고리즘 속 정보들이 우리의 불안을 자극합니다. 특히 우리 부모님 세대, 그러니까 동수와 같은 세대분들이 인터넷이나 유튜브에서 건강 정보를 보실 때 조심해야 할 것들이 정말 많아요. 마늘 우린 물만 마시면 혈압이 뚝 떨어진다. 이 차만 마시면 당뇨가 없어진다. 이 운동만 하면 관절염이 사라진다. 이런 정보들을 보면 혹시 삐라를 주었던 그때처럼 무작정 믿고 따라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그때의 삐라처럼 지금의 건강 정보들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맹신하다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거든요. 중요한 건 정보를 보는 눈입니다. 불안보다 중요한 건 검증된 정보고 무조건 믿는 것보다 중요한 건 판단력입니다. 동수가 어린 시절 삐라 한 장에 겁먹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는 무분별한 건강 정보에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때는 종이 한 장이 공포였지만 지금은 정보 하나하나가 우리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동수 씨는 지금도 그날을 기억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배운 게 있다면 뭐든지 함부로 믿지 말고 어른들에게 전문가에게 물어보는 습관이에요. 지금도 건강 정보 볼 때 의사 선생님에게 꼭 확인해 보거든요. 정말 현명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절의 경험이 지금의 지혜가 된 거죠. 여러분도 건강 정보를 보실 때 동수 씨처럼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삐라 한 장도 위험했던 시절, 지금은 잘못된 건강 정보 하나가 더 큰 위험을 불러올 수 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추억이라면 다음 이야기는 현실입니다. 요즘 시니어들이 가장 많이 속는 치매 예방, 건강식품 사기에 대해 다음 편에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사기 수법들과 속지 않는 방법, 그리고 정말로 효과 있는 치매 예방법까지 모두 공개할 예정입니다. 동수 씨의 삐라 이야기처럼 무작정 믿지 말고 항상 검증하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자신과 가족을 지키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동수 씨 이야기에는 후일담이 하나 더 있어요. 20년 후 동수가 30대 직장인이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회사에서 북한 관련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거기에 1970년대 대남 선전물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화면에 딱 나온 그 삐라를 보는 순간 동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내가 주었던 그 삐라네. 옆에 앉은 후배가 물었죠. 선배님 혹시 삐라 보신 적 있으세요? 봤다고? 나는 주웠어. 진짜요? 우와 대박. 동수는 신이 나서 그날의 이야기를 후배들에게 들려줬습니다. 어린 시절에 공포스러웠던 기억이 이제는 자랑거리가 된 거죠. 그때 경찰서 갈 뻔했다니까. 진짜 무서웠어. 선배님 그거 지금 엄청 귀한 거예요. 박물관에서 전시하는 거라니까요. 진짜? 그럼 그때 하나 숨겨뒀으면 부자 됐겠네? 후배들은 모두 박장대소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동수는 회사에서 삐라 주운 남자로 유명해졌어요. 심지어 회식 자리에서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동수야 그 삐라 이야기 또 해봐. 또요? 벌써 10번도 넘게 했는데. 재밌잖아. 특히 경찰 온 부분. 동수는 이제 이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서 거의 전문 성우 수준이 되었어요. 목소리 톤까지 바꿔가며 생생하게 재현했거든요. 더 웃긴 건 동수의 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였습니다.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물었어요. 여러분 아버지 중에 특별한 경험 하신 분 있나요? 동수 아들이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우리 아빠는 어릴 때 간첩 종이 주워서 경찰서 갈 뻔했어요. 뭐라고?
선생님은 깜짝 놀라서 학부모 상담 때 동수를 따로 불렀어요. 혹시 정말 그런 일이 있으셨나요? 아, 네. 어릴 때 삐라를 주워서. 아, 삐라요. 그럼 교육 자료로 한번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동수는 아들 반에서 특별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목은 아빠의 삐라 체험기였어요. 아저씨, 그때 진짜 무서웠어요? 응, 경찰 아저씨들이 무서운 얼굴로. 우와. 그럼 아저씨는 거의 간첩이었네요. 야, 그건 아니야. 아이들은 동수를 마치 영웅처럼 바라봤습니다. 삐라를 주워본 사람이 이렇게 신기할 줄은 몰랐거든요. 더욱 웃긴 건 동수의 어머니 반응이었습니다. 72 되신 어머니가 동수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동수야, 너 그 이야기 자꾸 하고 다니냐? 어? 엄마도 아세요? 동네 할머니들이 다 알아. 김씨네 아들이 삐라 주웠다고. 엄마, 지금 70대가 돼서도 그게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게 아니라 너 때문에 우리 집이 유명해졌어. 알고 보니 동네 경로당에서 어머니가 자랑하고 다니셨던 거예요. 우리 아들이 어릴 때 삐라 주워서 경찰도 보고. 그때 얼마나 똑똑했는지 이제는 자랑거리가 된 거죠. 그런데 가장 웃긴 건 동수의 아내 반응이었습니다. 여보, 결혼할 때 왜 그 이야기 안 했어? 갑자기 왜? 삐라 주운 남자와 결혼한다고 했으면 우리 아빠가 더 좋아하셨을 텐데. 뭔 소리야? 우리 아빠도 옛날에 삐라 보신 적 있다고 자랑하고 싶어 하셨거든. 결국 동수는 장인 어른과 삐라 이야기로 의기투합하게 되었습니다. 사위야, 그때 정말 무서웠지? 내 아버님도 보신 적 있으시다고요? 나는 못 주워봤어. 너만 못해. 뭔가 이상하게 질투하시는 장인 어른. 지금도 동수네 가족 모임에서는 이 이야기가 빠지지 않습니다. 삼촌, 그 이야기 또 해주세요. 조카들까지 벌써 외울 정도로 들었는데도 계속 해달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동수는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그 삐라 덕분에 내 인생이 얼마나 재밌어졌는지 몰라. 평생 써먹을 이야기거리를 얻었다니. 정말 인생은 모르는 거네요. 어린 시절의 공포가 나중에는 이렇게 웃음거리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런데 요즘 동수는 새로운 고민이 생겼습니다. 손자가 물어봤거든요. 할아버지, 삐라가 뭐예요? 그게 이제 삐라를 설명하는 것부터가 어려워진 거예요. 시대가 바뀌어서 손자 세대는 삐라가 뭔지도 모르니까요. 할아버지, 그냥 종이인데 왜 무서웠어요? 그때는 그런 시대였단다. 지금도 이상한 종이 주우면 경찰 와요? 아니야, 지금은 스팸 문자나 조심해야 해. 결국 동수는 시대의 변화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삐라 이야기를 해도 손자는 영 실감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말해요. 지금으로 치면 이상한 링크 클릭하는 거랑 비슷해. 아, 그럼 이해돼요. 역시 시대에 맞게 설명해야 하는군요. 여러분도 건강정보 볼 때 동수의 삐라 이야기 기억하세요. 무작정 줍지 말고 검증하고 전문가에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혹시 재밌는 경험담 있으시면 다음에 들려주세요. 동수 씨처럼 평생 써먹을 이야기거리가 될지도 모르거든요. 그럼 정말로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